자,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숙명여고 문제다. 그래서 숙명여고는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한 여고 중에 하나이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근 학교 기출문제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그 내신 기출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좀 깔끔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할 때, 수학 내신 대비를 할 때 좀 선호하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어떻게 출제됐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 1번 직선 y는 x-m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2의 그래프와 접할 때 실수 m의 값은, 그러면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접한다고 했으므로 둘을 연립했을 때, 즉 x-m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2. 그럼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m 더하기 2 이퀄 0. 즉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 되겠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 9 마이너스 4m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더하기 2. 즉 정리하게 되면 4m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산하게 되면 m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은 2번.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퀄 0의 한 허근이 1 플러스 ai일 때 a, b의 값은 단 a, b는 실수이고 i는 우리가 아는 허수의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근이 주어졌을 때 당연히 켤레근의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의 해가 1 플러스 a, i라고 했으므로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ai이고, 물론 a는 0이 아니다.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이고 두 근의 곱이 b이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b는 5.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고자 하는 a, b를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0. 그러므로 2번의 정답은 1번. 3번 2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한 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그럼 이 6차식을 완전히 다 전개할 필요는 없이 우리는 x 4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3차식 두 개로 나눠서 먼저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이 앞에 완전 세제곱식, 즉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해보면 8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차식, 즉 x-3,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할 건데 한 번에 전개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완전 제곱식부터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그럼 이 두 3차식을 곱했을 때 전개한 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8x의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5x가 곱해져서 x 4제곱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12x 제곱이랑 마이너스 x 제곱, 또 6x랑 그
다음에 x세제곱 이렇게 곱해졌을 때 4차식이 생기게 되니까 이 각각을 곱해서 더해보면 마이너스 40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의 4제곱 더하기 6x의 4제곱 그러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46 x의 4제곱이다. 그래서 3번에서 우리가 원하는 x 4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6이니까 3번의 정답은 3번. 4번 다항식 4x의 5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를 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q1 더하기 r의 값은 지금 이 5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몫까지 구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쓰거나 아니면 직접 나누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숫자 나누기 할 때처럼 나누는 이런 방법을 써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5차식이기 때문에 너무 계산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봤더니 4x의 5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는지 보니까 q1 더하기 r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우변을 봤을 때 x에다가 얼마? 1을 대입한 값이 바로 q1 더하기 r인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위의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7은 q1 더하기 r 즉 적정한 숫자를 그러니까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지 않고도 쉽게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5번 어느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캡슐로 만들려고 한다.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m인 원기둥의 양 끝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반구가 붙어있는 모양인 캡슐이다. 그 길이가 8mm, 그 다음에 부피가 3분의 80파이 세제곱 밀리미터가 되도록 할 때 R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지금 부피를 통해서 이 반지름 R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피를 계산해 보면 먼저 위의 반구와 아래 반구를 합하면 하나의 구가 되기 때문에 구 부피 공식 안 까먹었지?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래서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기둥 원래 처음부터 있던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의 이 부분의 길이가 반지름 R이고 이 부분의 길이도 반지름 R이 되므로 이 원기둥의 원기둥의 높이는 뭐가 된다? 8-2R이 된다. 그래서 원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결국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8-2R 이렇게 둘을 더했을 때 얼마래? 3분의 80 파이 세제곱 밀리미터다.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R의 세제곱 더하기 8 파이 R의 제곱 이 3분의 80 파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로 나눠줄게. 그러면 R 세제곱 마이너스 12R 제곱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40이다. 그러면 R 세제곱 마이너스 12R 제곱 플러스 40. 그럼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 봐야 되는데 R에다 2를 넣었을 때 0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R의 제곱 마이너스 10R 마이너스 2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러므로 해를 구해보면 R이 2하고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 즉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될 수 있는데, 잠깐만 위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R이 0보다는 커야 되고, 또 이 높이도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니까 R의 범위가 어떻게 돼? R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한 이 R 값 중에서 결국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건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그러므로 5번의 정답은 4번. 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b 더하기 9 이퀄 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b의 값은 단 ab는 자연수이다. 그러면 일단 중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9. 판별식이 얼마? 0.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9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또 다른 조건이 바로 뭐야? 바로 a, b는 자연수이다. 그러면 1, 9 또는 3, 3 또는 9, 1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각각의 경우에 a, b를 구해보게 되면 a가 1일 때 b가 얼마? 마이너스 8. b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 a가 3일 때 b가 0. 또 b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고, 그러면 a가 9일 때 b가 얼마? 8. 그래서 a, b가 자연수 조건임을 이용해 보면 결국은 a는 9이고 b는 8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b의 값이 8이니까 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b 이퀄 0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8 곱하기 a 더하기 b의 값은 너무나도 많이 풀어본 문제 유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a-2k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이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4k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b 이퀄 0이 되고, 이 값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각각의 개수와 상수항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a의 값이 얼마야? 1 대입하면 b의 값은 4분의 1.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8 곱하기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8 더하기 2가 돼서 10. 그러므로 7번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5번. 8번 세 실수 ABC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BC 더하기 CA 더하기 AB 마이너스 ABC가 마이너스 12일 때 A 플러스 C의 값은, 어떤 학생들은
이 다항식이 이제 익숙한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으로 외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뭐 곱셈 공식이나 이런 건 아니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나도 외우고 있진 않거든. 그래서 한번 이걸 전개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A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번 생각해 보면 A 더하기 B 플러스 C, 그 다음에 B 플러스 CA 더하기 BC, 이렇게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해보면 뒤에 마이너스 ABC도 있지? 그러면 B 플러스 C A의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C의 제곱 A, 그리고 마이너스 ABC 때문에 하나는 없어지니까 그러면 B 플러스 C, BC 이렇게 돼서 B 플러스 C가 공통으로 묶이게 되면 결국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A 플러스 C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C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 그러므로 8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이 그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이렇게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암기하는 게 꼭 나쁘다고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교과서 또는 뭐 기본적인 개념서에 있는 곱셈 공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에 항상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9번 두 직선 L1, L2가 모두 이차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3x-5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p의 최소값을 mp, 실수 q의 최대값을 라지 mq라 할 때 mp 더하기 라지 mq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만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1번 문제에서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즉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L1이랑 먼저 연립을 해보면 2x의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 이퀄 0이 되고 만나도록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해보면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 즉 8p 플러스 49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p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리한테 최소값인 MP를 구하게 되면 얼마야? 결국 마이너스 8분의 49. 그 다음에 L2와 연립방정식을 연립해서 써보면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q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1 이퀄 0. 그럼 또다시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9 마이너스 2 가로 3q 마이너스 2분의 11 그러면 마이너스 6q 플러스 20이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q가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므로 결국 mq의 값은 얼마? 3분의 10. 그럼 이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49랑 3분의 10 계산해볼까? 그럼 24분의 마이너스 147 더하기 80이 되니까 결국 24분의 마이너스 67.
그러므로 9번의 정답은 4번. 그래서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랑 뭐 개념은 똑같은데 그냥 계산만 조금 복잡하게 해놓은, 그러니까 계산 실수만 없으면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렵다고 할 순 없지.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10번. 두 복소수 Z랑 오메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Z와 오메가의 실수 부분의 합은 허수 부분의 합과 같다. 나 Z바와 오메가 바의 실수 부분의 합은 허수 부분의 합과 같다. 다 Z와 오메가 바의 허수 부분의 합이 6이다. 라 Z바 마이너스 오메가의 실수 부분은 4이다. 이때 Z 오메가의 실수 부분의 값은 뭐 바들은 켤레복소수이다. 일단 지금 이 문제들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의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복소수를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개해서, 그러니까 Z는 A 플러스 BI처럼 이렇게 그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구분해서 써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Z를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오메가를 C 플러스 DI, 물론 이때 A, B, C, D는 실수, 이런 조건이 없으면 각각의 A, B, C, D를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가조건부터 한번 보면 이 둘의 합의 실수 부분의 합과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의 합이 똑같다. 그 다음에 나 조건, 이 켤레복소수들의 실수 부분의 합과 허수 부분의 합도 똑같다. 그러면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B 플러스 D랑도 어떻다?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자, 라지 A는 라지 B, 라지 A는 마이너스 라지 B, 즉 A, B 모두 0이란 이야기가 되겠고 결국은 A 플러스 C, B 플러스 D가 모두 0. 다시 말해서 C가 마이너스 A, D가 마이너스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가나 조건을 통해서 일단 모르는 미지수, 즉 A, B, C, D 4개였는데 이제 C, D를 A, B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로 줄어들었다? 2개로 줄어들었다. 그럼 다시 써보게 되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오메가는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이다. 그럼 이제 다조건을 이용해 볼게. 지금 이게 가조건이었고 이게 나조건이었지. 자, 이제 다조건을 이용해 보자. 그러면 Z와 오메가 바의 허수 부분의 합, 즉 B랑 그 다음에 또다시 B2를 더했을 때 얼마다? 6이다. 즉 B의 값이 얼마? 3. 그 다음에 라를 이용해 보면 Z바의 실수 부분, 즉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면 더하기 A 얼마? 4. 그러므로 A는 얼마다? 2다. 그럼 이때 Z 오메가의 실수 부분의 값은, 그러면 Z 오메가는 결국 2 플러스 3i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의 곱식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9, 즉 5 마이너스 12i 이렇게 되겠지. 그러므로 Z 오메가의 실수 부분은 얼마? 5.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10번의 정답은 2번. 그러니까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문이 길지만 사실 그 복소수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표현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을 순서대로 계산하게 되면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지문이 길다고 너무 미리 겁먹고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1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먼저 가조건 f0은 0이다. 나조건 fx를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곱하기 x-9이다. 그럼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근데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하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몇 차식? 3차식이다. 그러면 이 개념이랑 나의 주어진 그러니까 이 조건과 나의 주어진 조건을 합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fx를 x-3의 제곱 즉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1차가 될 거고 그 몫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니까 x 플러스 a 이렇게 1차식을 써줄 수가 있겠고 이때 나머지가 얼마다? 2x-9이다. 그때 우리한테 가족권에서 f0 즉 9a 마이너스 18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a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2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fx가 결국 쉽게 구해졌지? 그러면 x-3의 제곱 x 플러스 2 더하기 2x 마이너스 9 이때 우리한테 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그럼 나머지는 물론 전개해서 2를 대입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2를 대입해도 나머지는 구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구한 f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1 곱하기 4 다음에 마이너스 14니까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0인 걸 구할 수 있겠네. 근데 이제 원래 이 fx를 전개해서 당연히 qx를 직접 구해보면 되는데 뭐 조립제법을 쓰든 또 직접 나눗셈을 하든 구해보면 되는데 또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기 때문에 q5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다 그냥 x에다 5를 대입하면 q5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즉 20은 3q5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q5의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10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1번의 정답은 5번. 아까 앞에 4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직접 나눗셈 또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목들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이제 굳이 이런 복잡한 식을 전개하면서 나오는 계산 실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뭐 학생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 실수 같은 걸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런 계산 실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계산이 많아지면 계산 실수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문제를 명확하게 읽고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12번) 최고차의 개수가 a인 이차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x에 대한 방정식 fx = 0의 두근은 마이너스 3, 5이다. 나 f3이 0보다 크다. 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차함수 y는 fx의 최대값은 24이다. 이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차함수 y는 fx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4 곱하기 a 더하기 라지 m의 값을 구해주세요. 단 a는 0이 아닌 실수이다. 사실 이차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a는 0이 아닌 실수일 거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f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가조건 fx 이퀄 0의 두근이 마이너스 3과 5이다. 그러면 fx는 최고 차이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주어졌지. 그럼 이렇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3과 5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엔 나조건을 해볼까? 그러면 f3 그러면 6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a가 어떻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잠깐만 위의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꾼 이유는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려고 한 거야. 왜냐면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로 블록한 함수가 바로 y는 f, x가 되겠고 지금 대칭축이 어디야? x는 1이다. 이때 우리한테 다조건에서 0부터 8까지 즉 0부터 8까지 최대값이 24이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언제 최대가 되지? 바로 이 꼭지점일 때가 최대가 되니까 결국 f1 즉 마이너스 16a가 최대가 돼서 이 값이 얼마? 24. 그렇다면 a의 값이 얼마래?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럼 이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럼 두 번째 범위 여기 지금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라지 m 그럼 언제 최대가 돼? 바로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렇다면 라지 m은 f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보면 얼마? 18.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값이 뭐기 때문에 4 곱하기 a 플러스 라지 m이기 때문에 결국 4a 더하기 4 라지 m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72 즉 66인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12번의 정답은 3번. 13번 방정식 9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9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퀄 0에 서로 다른 네 허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하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 더하기 감마 델타분의 감마 6제곱 더하기 델타 6제곱의 값은 단 알파 베타는 켤레 감마 델타도 켤레이다. 자, 곱셈 공식을 당연히 많이 해봤겠지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당연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 위의 식에서 3x를 a라고 치환을 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즉 a의 4제곱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1이 0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4차식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a 6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a의 6제곱이 얼마? 1인 걸 확인하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x를 다시 대입해보면 3x의 6제곱이 얼마다? 1이다. 즉 x의 6제곱이 바로 3의 6제곱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네 허근이 모두 뭐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알파의 6제곱, 베타의 6제곱,
감마의 6제곱, 델타의 6제곱 모두 얼마래? 3의 6제곱분의 1, 즉 729분의 1. 뭐 근데 계산을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저렇게 둘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켤레, 감마, 델타, 켤레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감마, 델타라고 하면 결국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도 9분의 1, 감마, 델타도 9분의 1, 즉 3의 제곱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정리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1, 즉 3의 제곱에다가 알파 6제곱, 그 다음에 베타 6제곱. 근데 이 우측에 있는 값도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2. 그렇다는 얘기는 3의 4제곱분의 1이 몇 개다? 4개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야? 81분의 4. 그러므로 13번의 정답은 4번. 14번 방정식 x세제곱 이퀄 1에 서로 다른 세 근을 1, 오메가, 오메가 바라 할 때 방정식 x 플러스 6의 세제곱 이퀄 27에 서로 다른 세 근은 k, m 오메가 더하기 n, p 오메가 더하기 q이다. 이때 k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p 더하기 q의 값은 그래서 k, m, n, p, q는 모두 실수이고 오메가 받은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뤄본 오메가 관련된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x 세제곱, 즉 오메가 세제곱이 1인 오메가이고 지금 여기 주어진 또 다른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오메가와의 관계로 구해야 되는데 방금 했던 13번과 사실은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세제곱이 1인 걸 활용해 주기 위해서 자, x 플러스 6의 세제곱이 27이라고 했는데 양변을 27로 나눠보면 3분의 x 플러스 6의 세제곱이 얼마? 1.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결국은 3분의 x 플러스 6이 얼마다? 위에서 말한 색은 1, 오메가, 오메가, 바이다. 그래서 해를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3오메가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면 3오메가 바 마이너스 6인데 지금 여기 마지막 해가 p 오메가 바 더하기 q가 아니라 p 오메가 더하기 q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나타내야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상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에 해가 바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 값은 뭐와 똑같다? 마이너스 3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와 어떻다? 같다. 그래서 K, Mn, PQ의 합 물론 MN과 PQ의 순서는 상관이 없이 이제 합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3 더하기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18. 그러므로 14번의 정답은 1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풀어본 오메가 문제를 치환, 지금 방금 위에 13번에서도 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3x를 a로 치환했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사실 치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13번, 14번 모두 약간 오메가랑 관련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치환만 잘하면 되는 문제라서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냥 일반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15번. x에 대한 두 2차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다항식 fx, gx의 최고차의 개수는 모두 1이다. 나 방정식 fx, gx 마이너스 2x, gx 마이너스 x, fx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근은 마이너스 2와 2뿐이다. 다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는 접하고 접하는 점의 x좌표는 양수이다. 이때 방정식 fx 더하기 2gx 이퀄 0이 실근을 가질 때 모든 실근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네. 다음 문제가 단답형 문제니까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매우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과연 얼마나 어려운 문제일지 한번 보도록 하자. 다른 조건들은 뭐 굉장히 익숙한 지문인데 이제 우리는 나 조건이 조금 생소한 지문이라서 여기 나 조건에 있는 요 방정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fx/gx 마이너스 2x/gx 마이너스 x/fx 넘기면 2x의 제곱 이퀄 0. 자, 물론 이거의 해가 근이 마이너스 2와 2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입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 방정식 자체로 보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알아챌 수 있으면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fx-2x, gx-x 이렇게 두 개의 인수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fx가 2x이거나 또는 gx가 x가 되도록 하는 해가 뭐랑 뭐밖에 없대? 마이너스 2랑 2밖에 없는데 근데 다 조건을 보게 되면 이 fx와 2x 즉 y는 fx와 y는 2x가 접하는데 그 접하는 점의 x좌표가 뭐다? 양수이다. 즉 이 나와 다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fx-2x가 접하는데 그 해가 2 또는 마이너스 2밖에 될 수 없는데 그 접하는 점의 x좌표 즉 해가 뭐다? 양수이다. 그러므로 x-2의 제곱이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럼 방금 위에 인수분해된 이 식에서 왼쪽 인수를 0으로 만드는 해가 뭐밖에 없어? 2밖에 없는데 나 조건에서 2 말고 마이너스 2도 해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인수 즉 gx-x 이퀄 0의 해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마이너스 2가 있겠다. 그러면 gx-x의 해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니까 x 플러스 2. 그러면 나머지 인수는 해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이라고 했으므로 나머지 인수는 x 플러스 2던가 아니면 x 마이너스 2던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결국 해보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이고 그 다음에 gx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이거나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에서 fx 더하기 2gx 이퀄 0이 뭘 갖는데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fx 더하기 2gx를 계산을 해보면 3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2 또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거 이퀄 0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을 써봐야겠지? 그러면 첫 번째 2차식의 판별식부터 써보게 되면 4분의 d가 16 마이너스 36이니까 0보다 작아. 그러면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얘의 판별식을 해보게 되면 0 플러스 24니까 어때? 0보다 크겠지.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fx 더하기 2gx는 뭐다? 바로 3x제곱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은 이거 이퀄 0의 두 실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야? 바로 1차항의 계수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네.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그러므로 15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 객관식 마지막 문제니까 이제 말을 좀 더 붙이자면 생소한 조건을 하나 줬는데 물론 이제 방정식의 해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됨을 즉 이렇게 두 인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매우 어렵지 않다는 거지 쉬운 문제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시험장에서 이걸 부딪혔을 때 이제 이 인수분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이제 마지막 문제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면 어려운 문제라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답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16번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2k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당연히 다 아는 개념이지만 x축이 바로 뭐야? y는 0이죠? 그래서 y는 0과 만나지 않는다. 즉 이 2차식이 이퀄 0일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2차식 최고차가 음수니까 부호만 바꿔줄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k 더하기 3 이퀄 0에 해가 없다. 그러므로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16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2k 플러스 13인데 해가 없으니까 0보다 작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어떻다? 작다. 그러므로 16번의 정답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작다. 17번 x는 1 플러스 루트 2, y는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더하기 y 4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단순히 4제곱 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그 무리수인데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약간 켤레 느낌으로 주어진 이유는 합과 곱을 이용하라는 거고 그래서 둘의 합 2, 둘의 곱 마이너스 1을 이용해 보면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 또 마이너스 x제곱 y제곱까지 한 번에 해줄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제곱이 되고 또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의 제곱 마이너스 3xy의 제곱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6의 제곱 빼기 3이니까 얼마? 33.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7번의 정답은 33
3. 물론 서술형도 아니고 단답형이기 때문에 직접 4제곱 구하면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게 연습하는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 자, 다음 18번. 상수 A0, A1, A2, A1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3 곱하기 A0, A2, A4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해주세요. 지금 개수와 상수항 중에서 이 A0, A2, 즉 이 밑부분에 있는 즉 짝수, 차수의 개수 또는 상수항의 합을 물어봤다는 건 많은 유형 문제집에서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이제 x에다가 뭘 대입해 봐야 돼?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지. 그래서 x에다가 먼저 1부터 대입을 해보게 되면 2의 5제곱, 즉 32는 A0, A0, A1, A2 해서 어디까지? A10까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게 되면 4의 5제곱이니까 1024. A0 마이너스 A1 A2 땡땡땡 어디까지? A10까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계산하려면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겠네, 그지? 그러면 1056 이가로 A0, A2, A4부터 어디까지? 더하기 A10까지. 그럼 구하라고 한 값이 3 곱하기 A0부터 A10까지의 이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56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2분의 3을 곱한 거지. 그러면 528에다가 3을 곱하면 1584가 되겠네. 그러므로 18번의 정답은 1584.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시중 문제집이나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많이 접해본 문제라서, 그러니까 개수 중에 이제 홀수 번째 또는 짝수 번째 합만 구하는 문제는 많이 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건 없는 문제고, 다만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값이 그 네 자리 자연수를 계산을 했을 때 네 자리 자연수가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문제이긴 하다. 근데 뭐 이 정도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지. 다음 19번. 아래 그림의 각 칸에는 수 또는 식이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조건 보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배열된 세수 또는 식의 합이 모두 같다. 나 x와 y는 모두 양의 실수이다. 지금 이 가조건을 읽어보고 많은 학생들은 어라? 수도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스토쿠는 아니구나. 마방진인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자,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별된 세수 또는 식의 합이 모두 같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보니까 요 가로줄과 요 세로줄이 지금 요 비어있는 칸은 공통이고 나머지 두 값이 모두 주어져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xy 더하기 6y의 제곱 더하기 빈칸이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빈칸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6y 제곱인데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그래서 x 더하기 3y x 마이너스 2y가 0인데 나 조건에서 xy가 모두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x는 뭐가 된다? 2y가 된다. 일단 조건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또 이제 빈 공간인데 두 개를 볼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요 대각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요 가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만나는 요 빈 공간의 값은 모르지만 나머지 두 그 칸에 있는 수 또는 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x제곱 플러스 6y의 제곱과 그 다음에 2xy 더하기 42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x는 2y를 대입해 보게 되면 10y의 제곱이 4y의 제곱 플러스 42. 그러면 y의 제곱이 7. 근데 x, y 모두 양의 실수라고 나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y가 루트 7, 그러므로 x는 2 루트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값이 x-y를 물어봤기 때문에 x-y를 구하게 되면 얼마? 루트 7. 그러므로 19번의 정답은 루트 7. 약간 이제 그 무리수인 답이 나와서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OMR 카드로 마킹하는 답지가 아니어서 꼭 유리수나 자연수 범위에 어떤 그 정답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20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이퀄 0의 한 허근을 z라 하자. z 곱하기 z바, 그 z바 더하기 z분의 z바의 제곱이 실수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의 실수 부분을 a라 할 때 3a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z바는 z의 켤레이고 a는 실수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수가 모두 그 실수이기 때문에 한 허근이 z면 나머지 한 허근은 z바인 걸 알 수 있어서 켤레긴 성질에 의해서 지금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z바가 6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 z바 더하기 z분의 z바의 제곱을 좀 정리해 봐야 될 텐데 z바는 6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식을 물론 뭐 이때 z를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i인 거는 그냥 근해공식을 가볍게 해보면 알 수 있지만 물론 이걸 그냥 막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약간 정리하고 뭐 대입하도록 할게.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z바를 양변에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곱해보면 6분의 z바의 세제곱 이렇게 되게 되고 그렇다면 z바의 세제곱을 좀 정리해보면 자 z바도 해니까 지금 z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2z바 마이너스 6이고 그렇다면 z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z바의 제곱 마이너스 6z바 그러면 z바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z바 마이너스 6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z바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좀 적어보게 되면 6 더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2z바 더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결국 8 마이너스 3분의 1 z바 이렇게 되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지? 8 더하기 3분의 1 뿔마 3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수 부분은 뭐가 돼? 8 더하기 3분의 1, 즉 다시 말해서 3분의 25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3a 값은 얼마이다?
25이다. 그러므로 20번의 정답은 25. 사실 이 문제는 최대한 단순한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Z바의 세제곱을 Z바로 표현하기는 했는데 이게 단답형이고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뭐 이런 식의 정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그냥 계산 실수 안 하게 대입을 해서 푸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지. 그럼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할게. 21번 등식 i 더하기 i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i의 3n제곱 더하기 i의 4n제곱은 0을 만족시키는 20일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 i의 거듭제곱 관련된 문제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항에서 지금 물론 i는 거듭제곱은 아니지만 위의 식을 다시 좀 정리해보면 i 더하기 i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i의 3n제곱 더하기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1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i의 거듭제곱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4개의 값이 반복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0인 걸 만족시키는 n 값을 구하려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만 구해서 그 값들이 반복된다는 걸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내가 fn이라고 해보게 되면 자 f1을 먼저 계산해 볼까? 그러면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1 얼마? 0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i의 2를 대입해보면 i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6제곱 더하기 1 또한 0이 되기 때문에 2일 때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3일 때 그럼 i 더하기 i의 4제곱 더하기 i의 9제곱 더하기 1은 2 더하기 2i니까 0이 되지 않네. 그 다음에 4를 대입하게 되면 i 더하기 i의 5제곱 더하기 i의 12제곱 더하기 1 이 또한 마찬가지로 2 더하기 2i가 되니까 결국 언제 이 등식을 만족시킨다? 바로 4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일 때만 만족시킨다. 그렇다는 얘기는 n이 1, 5, 9, 13, 17, 21이거나 왜냐면 20일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또는 2, 6, 10, 14, 18 이렇게 총 몇 가지의 n값이 가능하다? 11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21번에서 원하는 건 개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의 개수는 11개.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1. 여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i의 거듭제곱이 이렇게 4개의 순환마디를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뭐 순환마디라는 말은 순환수수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i의 거듭제곱이 이 4개의 값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각각의 항이 이 4개의 값이 반복되는 값인 걸 알고 있어서 최대 그래서 이렇게 F1, F2, F3, F4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2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a로 나누어 떨어지고 다항식 fx 더하기 a 마이너스 3은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f4a의 값을 구하시오. 단 f0은 0이 아니고 a는 실수이다. 그러면 지금 나누는 이 2차식들을 보니까 a를 몰라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고 또 x제곱 플러스 2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기 때문에
이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도 인수 정리를 이용할 수는 없겠다. 즉 숫자를 대입해서 fx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개수 비교를 통해서 fx를 구하는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근데 최고 차의 개수가 얼마? 1인 3차식이다. 그래서 몫은 그러면 1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이 될 거고 알 수 없으므로 x 플러스 b라고 해줄게. 그 다음에 fx 더하기 a-3은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이때 몫은 x 플러스 c라고 해보자. 그래서 fx를 전개해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할 건데 전개를 해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b-1 x의 제곱 더하기 2a-bx 더하기 2ab 그 다음에 아래식을 정리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원래 2c인데 좌변에 있는 a-3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c 플러스 3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같은 차수끼리의 개수를 비교하면 b-1이 c이고 그 다음에 2a-b는 2 상수항은 2a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c 더하기 3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b가 2a-2가 되고 그러면 c는 b-1이니까 2a-3 그럼 이렇게 bc를 a에 대해서 정리했으므로 이 세 번째 상수항 부분에 대입을 하면 2a, 2a-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a 마이너스 6 더하기 3 전개만 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3 이퀄 0이니까 4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럼 a가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 우리한테 이 조건 중에 F0이 0이 아니다 라고 주어진 이유가 있겠지. 즉 이 A 두 개 중에 한 개는 우리가 원하는 A가 아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해보면 자 A가 4분의 3일 때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또는 A가 1일 때는 B가 0이 되고 C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지금 상수항을 보니까 EAB 즉 F0 즉 EAB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러므로 A, B 둘 다 모두 0이 아니어야 돼서 이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ABC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다 정리를 해주면 fx가 나오겠지?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2ab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f4a 즉 f3을 물어봤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끝나겠다. 그래서 27 마이너스 2분의 27 더하기 6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2분의 27, 2분의 39, 4분의 78, 4분의 75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22번의 정답은 얼마? 4분의 75 그래서 아까 이 20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2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계산 그 흔히 말하는 계산 노가다를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라서 약간 좀 평소에 승명요구 기출문제, 그러니까 내신 문제답지는 조금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제 착실히 이제 계산만 좀 잘해주면 되는 문제라서 약간 좀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 자, 23번.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두 이차 함수 y는 4분의 3 x-5의 제곱 마이너스 20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고 두 이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으며 x좌표가 K인 점을 각각 RS라 하자. 사각형 PRQS의 넓이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 할 때 13분의 49 라지 M의 값을 구하시오. 단 K는 점 P의 X좌표보다 크고 점 Q의 X좌표보다 작다. 즉 P랑 Q 사이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럼 먼저 계산을 좀 식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차함수를 fx, 이 두 번째 이차함수를 gx라고 놓고 이제 pq를 계산하란 이야기는 결국 fx 이퀄 gx의 해를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fx 마이너스 gx를 정리해 보면 4분의 3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를 빼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4를 곱해서 계산을 할게. 그러면 3x-5의 제곱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래서 써보면 7x의 제곱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75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7x x 마이너스 7 플러스 3 그러니까 x가 즉 얼마다? 마이너스 7분의 3과 7이다. 즉 p의 x좌표는 마이너스 7분의 3 q의 x좌표는 7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대입하면 당연히 y좌표도 나오게 되는데 y좌표는 굳이 구하지 않을 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x축의 수직인 선분 SR이 있는데 이때 지금 P가 이렇게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게 되는데 자, 이때 내가 이 SR의 길이를 밑변 그 다음에 P에서 SR의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왼쪽 삼각형의 높이 그 다음에 이쪽은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h1 더하기 h2가 7 마이너스 7분의 3이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7분의 52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가 2분의 1 AH1 더하기 H2라서 결국 7분의 26 A를 묻는 거다. 다시 말해서 PQ의 X좌표의 차이가 필요한 거지 그 Y값은 이 넓이 계산을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서 굳이 대입해서 Y값은 계산하지 않을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 A, 즉 SR의 길이인데 SR은 사실 이 빨간색이 지금 GX니까 GK FK가 돼서 지금 위에 fx GX 여기 계산한 걸 보게 되면 사실 이 2차식이 이 fx GX를 4배 한 거거든? 아까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배 했잖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식도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결국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7x의 제곱 마이너스 46x 마이너스 21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 다음에 x 마이너스 7분의 23의 제곱. 그러면 28분의 23의 제곱이니까 529가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4분의 21. 그러면 이 값은 7 곱해서 해주게 되면 18분의 147을 더하니까 676. 그럼 이제 4로 나눌 수 있겠네. 그래서 7, 169.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끝났고, 그래서 이 a의 최대값이 얼마다? 7분의 169이다. 휴, 계산이 너무, 분수 계산이 조금 복잡할 뿐이지. 그래서 7분의 26 곱하기 7분의 169. 그럼 이거는 사실 49분의 2 곱하기 13의 세제곱인데, 이 값이 지금 보다 라지 m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13분의 49m이잖아. 13분의 49 라지 m은 13분의 49 곱하기 49분의 2 곱하기 13의 세제곱. 그래서 169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 338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23번의 정답은 338. 이렇게 이제 마지막 23번을 끝으로 이번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숙명여고 시험지를 다 풀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느끼는 거는 평소에,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숙명여고 기출문제에 비하면 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물론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봤을 때 이제 인근 학교의 뭐 다른 학교들처럼 막 이걸 풀라고 낸 문제인가 싶은 문제들,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그러니까 좀 낯선 지문이 주어진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숙명여고 시험지에 비하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숙명여고가 한 재작년부터 지금 뭐 다른 학년보다 일단 1학년을 보게 되면 서술형 문제 없이 단답형 문제를 주게 되거든. 지금 이 시험지도 보게 되면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8문항. 다시 말해서 서술형 문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약간 2등급이나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원래 항상 좀 부담스러운 게 서술형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서술형 문항이 없고 조금 이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1, 2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면 좀 풀만한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1, 2등급 학생들 기준에서는 좀 좋은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모든 시험이 그런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만 맞춰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이 문제가 숙명여고 시험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사실 인근학교 기출문제에 비하면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착실히 한 학생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본인 실력에 맞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신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숙명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 풀이는, 그러니까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는 이제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내신, 뭐 기말고사가 되겠지? 기말고사 또는 다른 시험지의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길 바랄게. 그럼 안녕.